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줄어드는 듯 하더니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를 통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신속한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아직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도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조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어제 오후 5시 이후 확진자 6명이 추가되면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인 등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 1명씩이 발생했던 대정중학교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476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학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무증상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검사 때를 조금 놓쳐서 이제 같은 활동이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오늘부터 도내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진찰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도록 진찰료,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이 진찰료 부담 없이 선별진료소 어느 곳에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긴급 보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에 농지를 구입한 뒤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며 즉각 몰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삼방산 앞에 위치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땅. 2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로 지난 2014년 구입한 뒤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고 이 대표도 부친이 행정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해당 농지를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상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며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농지를 최근 5배가량 비싼 7억 3천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겁니다. 제주도 농지는 육지에 돈 있는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세 차익 노린 불법 농지 투기 즉각 몰수하고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제2의 농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올해 농지법 위반 사례 수집 과정에서 농지 한 필지를 5개로 쪼개 팔고 쪼개진 필지를 40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례까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지 167만여 헥타르 가운데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절반을 조금 넘은 94만여 헥타르. 농민들은 농지가 대지보다 취득세가 적고 개발 허가도 쉽게 나와 부동산 업자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최근 가격이 치솟아 실제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옛날엔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지금은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농지가 그렇게 뛰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농지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국이 농지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오래산 극조생 미숫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처음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미숫과 감귤 13톤으로 제주시는 전량 폐기 조치하고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는 사례가 예상돼 오는 13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네, 오늘 하늘빛은 흐렸지만 선선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 사이에는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는데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25도, 남부와 동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에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북상한 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 찬 공기와 편서풍대를 만나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동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인 만큼 이번 주말까지 태풍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삼양포구 앞 2km 해상에서 19톤급 모터보트 A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은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소화포 등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보트는 불이 난 지 30여 분 뒤 화북포구 북쪽 해상에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보트에 경유 50리터가량이 실려 있었지만 해양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성판악 부근 516도로에서 소형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소형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탔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경정이 지난 2016년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특별 면회를 진행해 다른 경찰이 신병 인계 등의 의무가 없는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경정은 당시 첩보와 관련해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2명이 우돈의 3년차 운행 제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8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륜차 등 일부 자동차의 우돈의 통행을 제한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주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자원 총량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는 13일에 개최됩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자연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존할 환경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도는 현재 환경 자원을 재조사하고 보존할 목표 총량을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과제 발표와 토론, 도민 의견 청취 순서로 줌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제9대 이사장에 오인택 현 이사장을 1년 연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제주신용재단이 최고 등급을 받아 연임 사유를 충족했다며 재단 이사회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1년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2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 31건, 보도주행 10건 등이며 음주운전도 8건 적발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6천여 건에 1,5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3,100여 건, 금액은 9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과 대상별로는 토지부는 7,400여 건에 97억 원 증가한 반면 주택부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4,300여 건, 4억 원 감소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국내 최고액 당첨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어제 오후 6시쯤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2억 2,100만 원의 그랜드 잭팟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나온 당첨금 2억 400만 원보다 1,700만 원 많은 것인데 국내 16개 카지노 중 단일 객장 기준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추석 종합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 등 긴급신고 대응태세를 갖추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